안녕하십니까, 오성건입니다. 어제 제가 용띠에 대해서 용띠 궁합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용띠에서 양띠죠. 용띠가 양띠를 봤을 때의 현상들입니다. 만약에 남녀 궁합으로 본다 그러면 용띠에서 양띠를 만난다라는 거는 이 양띠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명리에서는 이거를 거의 저승사자격으로 보거든요. 저승사자.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존재를 가리키는 게 이 양띠예요. 그래서 용띠는 절대 양띠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라고 친다 그러면 절대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이 남자가 이기려고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이 용띠가 양띠를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직원으로 쓰잖아요. 직원으로 쓰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돼요. 아무리 얘가 오너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거에 반항을 해. 그리고 자꾸 나랑 안 맞아, 성격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이 용띠가 사장이고 직원으로 양띠가 오면 좀 불편한 관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래된 책이나 이런 데 보면요, 용띠가 양띠 직원을 쓰면 그 회사가 망한다라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막 망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부담스러운 존재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 용띠에서 양띠를 바라봤을 때 그래요. 만약에 이게 남자고 양띠가 남자고 용띠가 여자라면 이 용띠의 입장에서 남자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용띠인데 만약에 양띠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낳았을 때 그러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존재. 우리 집에서 가장 높은 역할을 하는 띠가 양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왜?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집에서 거의 하늘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용띠가 양띠 자식을 봤을 때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가 원숭이를 본 거예요. 자, 어제 얘기 드렸지만요, 이 용띠, 원숭이띠, 쥐띠,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4살 터울은 좋다, 뭐 이런 말 하죠. 그것처럼 이 진이라는 놈은 이 원숭이를 만나면 같이 동질감이 느껴져요. 같이 동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같은 친구 같은 느낌이 막 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 용띠의 입장에서 이 원숭이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 신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명리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자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자진은 겨울을 가리키는 것도 되고요, 수라는 기운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용띠 입장에서 이 신이라는 거를 보면 얘부터 시작이거든요. 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기운이 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나의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뭔가 새롭게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긴다라는 거는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애가 태어났어. 애가 태어나면은 어떻죠?
주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한다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이 용띠가 원숭이라는 자식을 낳았어. 원숭이라는 자식을 낳으면 우리 집의 기운이 새롭게 뭔가 태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기운이 태동할까요? 좋은 기운이 태동할까요? 당연히 좋은 기운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 신이라는 원숭이로 인해서 신, 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해가지고 내가 용띠라고 하면 얘가 우리의 기운을 이렇게 올려주는 애예요.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원숭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새로운 일거리가 좋은 기운이 태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을 원숭이띠 만나면 대박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의 기운이 올라간대잖아요. 자, 그래서 원숭이를 만나면 굉장히 좋듯이 만약에 이번에는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우리 기운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관계예요. 연애관계도 이 원숭이를 만나면서 일이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남자 여자가 바뀌어도 전혀 무방이 안 되는데 오히려 이 남자라는 여기에서 보면 남자가 지금 원숭이를 갖고 있죠. 얘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 이 신이라는 거는 시작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이어야지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만약에 왕성하게 활동을 안 하거나 이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이 친구가 아직 운이 안 된 거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나랑 결혼해서 다른 집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이 잘 된다라고 보셔도 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용띠가 원숭이띠를 만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의 입장에서 닭띠를 만난 거예요. 자, 용띠의 입장에서 닭띠를 만났어요. 자, 용띠가 닭띠를 만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용띠의 입장에서 이 닭을 보면요. 우리가 혹시 옛날에 그런 말 들어봤나요? 이게 용이잖아요. 이게 닭이에요. 그러면은 이 닭이 용을 만나면서 혹시 봉황새가 된다는 말 들어봤나요? 봉황새? 이 봉황새가 이 용과 닭의 관계예요. 용띠가 닭띠를 만나면 봉황새가 되는 거거든요. 닭인 줄 알았는데 걔가 용을 만나서 봉황새가 된다. 이게 이제 옛날 전설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봉황새가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자식이 굉장히 훌륭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합쳐지면 봉황새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 용띠에서 닭띠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명 도화살이라 그래요. 우리 그 명리에서는 도화살이라 그러는 거는 뭐든지 다 이뻐 보이는 자식이에요. 이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어도 다 용서가 되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관계가 닭띠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그러면 만약에 뭐 다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12마리 띠들이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럼 누가 제일 이뻐 보일까요? 네, 닭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뻐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띠인데 직원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직원이 막 왔겠죠? 그럼 그 중에 누구를 뽑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사주에 닭을 갖고 있는 친구. 꼭 우리가 닭띠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닭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월일시로 이렇게 보면 연월일시로 보면요. 꼭 여기에만 닭이 있어야지 부화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 닭이 있어도 되고요. 여기에 닭이 있어도 되고 여기에 닭이 있어도 이뻐 보여요. 대신 강도는 이게 제일 세다라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어딘가에 닭이 있다면 그 여자가 사랑스럽고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명리에서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을류일주야. 일주라는 거는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게 기운이 가장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띠가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무조건 끌리게 돼 있어요. 왜?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용띠인데 요 닭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물고 빨고 뭐 계속 안고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품에 그냥 꼭 끼얹고 살고 싶은 관계가 이 닭띠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뭐든지 용서가 돼요. 뭐 만약에 뭐 최악으로 본다 그러면 이 친구가 살인을 해도 나는 그래도 얘의 편을 들어요. 예? 얘가 아무리 뭔가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돼요. 예? 네가 살인을 할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용띠가 닭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궁합적으로 남녀 궁합이라 그러면 이게 남자라면 여자한테 모든 일 다 해주려고 하겠죠? 예? 이 친구는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겠고요. 그런 관계가 용띠가 닭띠를 만났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띠가 개띠를 만났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진지 드셨어요?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진이라는 거는 아침 8시를 가리키는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술이라는 거는 신유술 해가지고 이 술시가 되면 저녁 7시 반, 그러니까 저녁 8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진과 술은 완전히 반대의 기운을 갖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멍멍이는 옛날에는 멍멍이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집을 지키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키려는 힘이 강한 동물이고요. 이 용이라는 동물은 남들 눈에 화려하게 보여야 되니까 펼쳐지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저장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얘는 지키는 힘 때문에 저장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그럼 보수적일까요? 얘가 완전한 보수적이겠죠? 그래서 팔자에 개를 갖고 있으면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펼치는 기운이에요. 확산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용 그러면은 우리가 가오다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용상에 앉다 그러죠.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게 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화려한 거예요, 이게 용이. 네? 화려한 거, 펼쳐지는 거고요. 멍멍이는 가장 지키려는 힘을 갖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극과 극이 만난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팔자가 일반적으로 팔자가 안 좋다 이렇게 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팔자가 완전히 극의 반대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남자는 양이잖아요. 남자는 양인데 왜 여자인 음을 좋아할까요? 그거는 서로 반대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음양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용띠랑 개띠가 전혀 반대 기운이라 안 맞을 것 같지만 이 둘만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팔자가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개라는 년에 태어난 거고요. 이 용이라는 놈은 년월일시에 여기에 용이라는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팔자를 볼 때는요, 년월일시 해가지고요, 이 1이라는 거를 나를 가리켜요. 이 1이라는 게. 이게 자식 자리, 이게 부모 자리, 이게 조상님 자리, 이게 조상님, 부모님, 내 자리, 내 자식 자리,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이 띠 하나로 모든 거를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관계성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맞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왔겠죠. 안 맞았으면 벌써 폐기되고 없어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맞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경향성이 틀리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향성이 틀리다. 산에 가자 그랬더니 아 싫어 난 바다로 갈래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의 경향성이거든요. 그건 뭔 말이냐면 따로따로 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이 멍멍이가 잘하는 게 있고 해서 각자 잘하는 게 있는데 못하는 거를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각자 분담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내가 최정상에 있을 때 이 멍멍이는 바닥을 기고 있을 확률도 많아요. 왜? 반대 기운이니까. 그래서 내가 최정상에 있을 때는 이 친구를 같이 끌어주면 되는 거고 내가 바닥이면 이 멍멍이가 잡아주면 되는 관계.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셔도 되고요. 내가 못하는 거를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이거는 여덟넷이라는 건 이쪽은 조상님과 부모님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위주로 많이 봤지만 지금은 이게 내 자리고 이게 내 자식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정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더 신경 써서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고요. 내가 계속 지금 강의하면서 나오지만 내가 뭐 갑일주야, 을일주야 이러면 이게 내가 근을 하고 있을 때 뿌리를 같이 내리고 있을 때 이 동물적인 특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논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이 관계 내가 을목일주면 뭐에 근을 하고 있는지를 봐서 그거를 더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잘 맞는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용띠랑 개띠랑은 경향성은 완전히 틀린 관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얘는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얘는 저녁 8시를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입맛에 맞게끔 컸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맞게끔 큰 거잖아요. 환경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한순간에 전부 다 서로가 이해해 주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 기운이라는 거는요. 환경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보셔도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부인은 중국 사람 같이 행동을 해.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 나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는 뭐 고졸이야. 이렇게 환경 차이가 나는 거.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거. 이런 환경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돼지가 남았죠? 마지막 돼지입니다. 자, 용의 입장에서 돼지를 만난다라는 거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망신이라 그래요. 망신. 그래서 만약에 용띠가 돼지날이 되면요, 좀 과욕을 부려요. 과욕을. 그냥 좀 더 크게 한번 먹어보고 싶고, 막 로또를 해보고 싶고, 나라는 놈이 이런 놈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막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는 게 이 돼지를 만났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띠가 돼지날 맨날 이렇게 날이 돌아가겠죠? 오늘 같은 경우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오늘이 뱀날이다 그러면 내일은 말날이고, 그 다음날이 양날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 오늘이 용날인가 보네요. 네? 용날. 오늘 용날이네요. 그래서 용띠궁합을 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용의 입장에서 돼지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망신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용띠의 순결을 원래 이 돼지띠한테 첫 순정을 바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원래 이 용띠에서 돼지를 본다라는 거는 원래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네? 그래서 만약에 단타 있죠. 단타 이런 거를 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이 돼지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띠에서 돼지를 보면요 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쪽팔림을 당하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망신이라는 거는 나를 과대 포장하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진짜 나갈 때 내가 쪽팔림을 당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게 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나랑 얘랑 같은 그룹인 줄 알았는데 이 신은 아까 그랬죠? 신차진 해가지고 수로의 운동을 해요. 그리고 겨울에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해자축, 그래서 같이 얘네들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얘랑 같은 그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같은 겨울이니까. 근데 이 해라는 놈은 해묘미 해가지고요. 이 목의 운동을 하거든요. 봄의 운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경향성이 같은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닌 거야. 에? 나는 얘한테 패스를 해준다고, 쥐한테 패스를 해준다고 한 건데 얘가 받은 거예요. 낼름. 그래가지고 남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이럴 때 남들한테 내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는 이럴 때 오히려 내가 승진을 하거나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진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연애 관계를 하거나 이런 관계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연애 관계를 벌어질 때는 장기간 연애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단기간 벌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이 망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남녀궁합에서 내가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높은 놈한테 알고 봤더니 동창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선배야. 그런 경우가 이 망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굉장히 부담 없는 관계, 그리고 오래 가지는 않는 관계,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 남자 입장에서 이게 여자라면 여자가 더 높은 사람이어서 이 용이 이 돼지한테 좀 많이 수그리고 살아야 되는 경향이 많고요. 이 돼지 입장에서는 용이 그래도 부담은 안 되는 편안한 존재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은 여자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돈이 많아서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망신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돈 관계는 망신할 때 빌리면 가장 좋아요. 용띠가 돈이 없어. 돈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망신띠한테 가면 돈 좀 주세요. 그럼 돈 잘 줘요. 왜? 돈을 빌린다라는 거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띠가 돼지띠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면은 가장 잘 빌려주는 띠가 이 돼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무속인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진띠와 용띠는 이거 원진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관계다 이렇게 논하는데 이거는 띠로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 원진 관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원진은 팔자에서 내가 이렇게 용을 갖고 있든지 이렇게 용을 갖고 있어요. 용띠일 수도 있고 용일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서로 진의 원진, 뭐 진의 귀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있을 때 귀문 현상, 원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각 띠별로 이렇게 원진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그런 현상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그 용띠 궁합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벌써 구독수가 이제 거의 막 8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소띠궁합인가요? 소띠궁합은 벌써 1400번인가 되는데, 가장 내가 기분이 좋았던 거는요,
이게 이제 좋아요가 거의 막 60건이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하나 촬영하면은 조회 건수가 원래 한 60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60, 7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 소띠궁합 이거에서는 좋아요가 60개가 나오고 싫어요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제 유튜브 강의나 유튜브를 보고서 뭐를 들어보고 싶다, 제 논법을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그 글 위주로 해서 먼저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밖에는 지금 비가 좀 올라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12시부터 유튜브 60갑자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예, 오늘은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래 유튜브 촬영을 못할 것 같았는데 원래 12시부터 수업이 시작이기 때문에요. 지금 한 11시 35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60갑자 강의 준비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